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길사에서 출판된 인문고전 깊이 읽기 시리즈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애덤 스미스를 철학자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한 경제학자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덤 스미스를 한 사람의 철학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의 철학자에 관한 정의를 조금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철학자들이라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 혹은 철학만 하는 사람들일 거고요. 일종의 직업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 텐데요.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 혹은 철학을 전공한 책의 저자 그리고 대중 강연자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애덤 스미스와 동시대 혹은 조금은 뒷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칸트부터 소위 이런 직업 철학자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철학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탈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서양 최초의 철학자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세상 만물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집트에 갔다가 비례값을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으며, 또한 올리브의 품작을 미리 예측하고 기름을 짜는 기계를 모두 빌려서 비싼 값에 되팔기도 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또한 상인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과학자이자 역사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양 생물들의 생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이상학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탐사대를 이집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중세의 철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중세의 철학자들은 신학과 철학이 결합된 학문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중세 초기에 속하는 교부 철학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신의 세계로 어떻게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플라톤의 철학과 결합해서 설명을 하거나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신의 존재를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중세 후기에 해당하는 스콜라 시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과 자신의 철학 체계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대의 철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특정이 되어 있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로서 좌표계를 발명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이자 극작가이며 철학자인 인물이었다고 하죠. 근대에 해당하는 1700년대를 산 애덤 스미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조금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역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윤리학자이자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애덤 스미스 스스로도 자신을 단순히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도덕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며 또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부론에서는 한 나라의 부는 어떠한 질서 또는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역시 나름의 도덕 철학 내에서 조망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애덤 스미스의 윤리학부터 정치학, 법학, 철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경제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덤 스미스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간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게 인간이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성향을 지닌 것이 아닌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적인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인 존재로 그려지지만 중장년의 서술한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본성이 행위의 핵심적인 동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급변했다라기보다는 그가 사회의 구조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본성을 각기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덤 스미스는 첫 번째 존재론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본성이 이타심 혹은 동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이자 세 번째 존재론적인 구조인 경제의 세계에서는 자기애 혹은 이기심을 본성으로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유용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무언가를 교환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에게 자신이 물고 있는 뼈는 자신의 뼈이며 원숭이에게 있어서도 바나나는 자신의 바나나일 뿐이죠. 만약에 동물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상대방의 환심을 사거나 호의의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 혹은 환심을 통해서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때문에 인간은 흥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간다고 애덤 스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흥정 능력은 시장 경제 체제가 출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소비하는 자급자족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소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마침내 분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업은 노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대표자 국부론에서 한 사람이 오핀을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분업을 통해 오핀을 만드는 경우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이 국부론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오핀 만들기에 전 공정을 거치는 경우 하루에 20개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10사람이 분업을 통해서 만들기 시작한다면 하루에 48,000개가 넘는 오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당 4,800개의 오핀을 만드는 것으로 혼자 만들 때보다는 거의 240배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분업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한 누구나 특별한 기술을 배울 필요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회는 상호이익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만 하면 사회 전반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고 보았죠. 다시 말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었죠. 자, 이렇듯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대가 되면 정부의 역할 역시 국방, 사법, 교육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불어서 국내를 기점으로 활성화된 거래는 자연스럽게 나라 사이에도 활성화가 되게 되죠. 지금까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적인 측면을 통해 그의 철학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덤 스미스의 학문이 완전하다거나 혹은 비판할 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우선 자유시장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주장한 애덤 스미스의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사회가 능률적으로 작동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전반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개념을 누구보다 온전히 이해했다는 점에서 애덤 스미스의 철학이 가지는 의의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애덤 스미스,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라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낭독한 부분과 애덤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밀리의 소재를 통해서 책의 전문과 저의 낭독 부분을 조금 더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